11세 단계에 좀, 즉 구체적 조작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다루는 그 주니어 영어 학습 코칭 지도사들은요, 0세에서 2세나 2세에서 7세 혹은 11세 이후의 연령의 대상자들을 다루는 게 아니라 주로 물론 이 연령이 이제 외국에서 나눈 연령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세에서 12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학습자마다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7세에서 11세 정도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이 시기의 학생들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특징들, 인지 발달 단계를 잘 숙지하고 계셔야 교사가 실수하지 않고 영어라는 컨텐츠를 이 학습자들의 수준에 맞게 전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인지발달 단계 중에서 일단 초등학생들이죠, 주로. 그죠? 그런데 이 초등학생들을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초등학생들의 인지적인 측면은 이 설명에서 말하듯이 구체적 조작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추상적인 개념이나 혹은 전조작기, 그러니까 초등학생 이전의 학생들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는 시기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예요. 그래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다음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바로 구체적 조작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보존 개념 을 습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형태나 물건이 막 변화되더라도 그 원래의 보존이,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런 개념들이 생기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어떻게 돼서 이게 어떻게 변형되었는지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예요. 그리고 그렇지만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 이후에 예를 들면 초등학년을 지나서 중고등학생들이 돼야지만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전달하실 때 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매우 명료하고 명쾌하게 무엇인가를 전달하셔야 돼요. 뭔가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잡히지 않는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뭔가를 전달한다면 이 추상적인 사고 자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선생님이 아무리 잘 설명하셔도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매우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학습자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지만 그 수준에 맞는 영어 학습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은요, 이런 현실에 존재하는 상황은 굉장히 잘 이해하지만 이 현실 상황에서 벗어난 추상적인 개념이나 문제나 뭐 이런 과제 같은 것들이 주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예를 들어서 숙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뭐 영어 읽기라든지 영어 쓰기라든지 어떤 과제를 제시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알 때까지 해갖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학생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 시기 학생들은. 구체적으로 뭐 5번을 노트에 써 오세요. 내지는 5번을 듣기 학습을 해가지고 오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려줘야 학생들이 학습을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니어 영어 학습 코칭을 하실 때는 이 시기에 학습자를 명료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학교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생님들 많이 봬요. 근데 그분들이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그리고 본인은 실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학생들한테 전달할 때 너무 어려워하시고 힘들어하세요. 본인의 영어 실력이 있다고 해서 좋은 교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영어라는 어떤 컨텐츠를 학습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어야 훌륭한 교사잖아요. 근데 본인의 영어 실력은 훌륭하지만 그것을 학습자를 이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달이 가능한데 선생님은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 성인 학습자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를 지나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 사고가 안 되는 학습자들을 선생님은 추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니까
선생님의 실력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학습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는 교사가 직업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사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많이 하시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이건 어떤 문제냐면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교사라면 학습자를 제대로 이해하고 학습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눈높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understand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understand 이해하단 말이잖아요. under이라는 말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래, stand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 내려가서 그 수준에 맞게 서서 바라볼 때 학습자들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understand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한데 학습자들은 구체적 조작기를 지나는 그런 학습자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지도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성인 학습자로서의 그러니까 성인 학습자의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상태에서 왜 아이들이 이걸 이해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현실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주었을 때만 이해한다는 것을 인지하신 상태에서 뭔가 내가 추상적인 과제나 문제를 학생들한테 던져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을 이러한 지도하실 때 언어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수자가 언어를 전달할 때도 이러한 교수 방법이 굉장히 구체적이고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의 인지적인 특성 아시겠죠? 자, 인지적인 특성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시기에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 즉 무엇인가를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러한 학습자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체적 조작기, 즉 저희가 다루게 될 주니어 학습자들은 집중 주기가 굉장히 성인에 비해서 짧아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있는 그 attention part 이게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짧아요. 그러니까 학습자들이 굉장히 성인 학습자들은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만 이 구체적 조작기를 지나고 있는 주니어 학습자들은 어때요? 이 학습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짧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빠르게 전환해 줘야 되겠죠. 이 집중 주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은 산만한 학생이 돼요. 아무리 좋은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 많은 준비를 하셔서 수업에 임하신다고 해도 학생들의 집중 주기를 고려하지 않으시면 좋은 수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주기가 굉장히 짧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을 때 학생들 같은 경우 이 집중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학습 동기가 저하돼요. 그러니까 빠르게 집중 주기를 전환해 주셔야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높일 수 있죠. 그래야 학생들이 딴짓을 하지 않고 선생님의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교수자들이 주로 컨텐츠, 내용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활용을 하는데 시간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수자 스스로 나는 이렇게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내 수업은 참 좋은 수업이야 라는 착각에 빠져요. 하지만 우리가 학습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이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전달되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갭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첫 시간 제가 학습자들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학습자들이 집중 주기가 길어지게 되면 우리가 가르치는 주니어 영어 학습 코칭을 하는 그런 학습자들은 흥미도 잃게 되고 쉽게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 주기를 고려해서 아이들의 수준이 어떤지 흥미로운 활동을 제시할 수 있는 집중 주기를 잘 찾으셔서 저희가 그런 수업을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호성의 수용이에요. 너무 신기한 것은 뭐냐면 성인 학습자가 되면 될수록 모호하다 그러면 수용하지 않아요. 이게 성인 학습자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아동 학습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모호해도 수용을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나 추상적인 사고가 완성이 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모호해도 괜찮아요. 즉 영어가 이해되지 않아도 쑥쑥 그냥 습득하죠. 그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동들은 스폰지처럼 뭔가를 쫙 빨아들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요? 내지는 그건 왜 우리 모국어와 왜 다르죠? 뭐 이런 사고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그런 어떤 성인학습자들과 다른 사고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호성을 굉장히 빠르게 수용하기 때문에 굳이 논리적인 어떤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용적이죠. 아동학습자들은. 그래서 논리적인 어떤 그 과정 없이도 쭉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모호성을 수용하는 그 정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그리고 충동성이에요. 충동성도 너무 강해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성인학습자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접근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심사숙고합니다. 그런데 아동학습자들은 어때요?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충동적으로 행동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고하는 아주 숙고형의 어떤 그런